안녕하십니까. 미국 LA 산책 알렉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LA 산책 알렉스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왔거든요. 좋아요든 싫어요든 소통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미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단지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죠. 그리고 다음부터는 영상 내용을 정치 일변도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잊지 마시고 계속 찾아오셔서 저하고 같이 소통해 주시고 좋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앵무새 통신으로 하겠습니다. 언론에 난 기사에서 캡처를 하고 원문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 언론에서 기사를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코멘트도 달지 않겠습니다. 각자가 판단하셔서 각자의 논리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은 1932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최초로 사선에 성공하니까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951년 이후에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연임으로 끝나는 겁니다. 즉 3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2018년 3월 보도 내용입니다. 트럼프 장기 집권, 시진핑 부러웠나? 개헌 추진, 훌륭하다 칭찬. 이 모든 것을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기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저는 일부분만 캡처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 이건 트럼프 소유입니다. 여기에서 열린 기금 마련을 위한 비공개 오찬 행사에서 중국 시진핑을 훌륭하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도 언젠가 연임 제한 철폐를 시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시진핑은 2035년까지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지난해 11월 방중 때 시 주석이 굉장히 잘해줬다며 시 주석을 훌륭한 신사라고 칭찬하면서 수백 년 만에 나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중국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2018년 3월 보도 내용입니다. 트럼프, 시진핑 장기 집권 훌륭하다 발언에 주목. 2018년 3월 3일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기금 마련을 위한 비공개 오찬 행사에서 그는 이제 종신 대통령이다. 종신 대통령 훌륭하다. 봐라, 시진핑이 해내지 않았나. 우리도 언젠간 시도해 볼 만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3월 보도 내용입니다. 트럼프, 미국도 종신 대통령제로 바꿔야.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백악관 윤리 담당 고문을 지낸 노만 아이젠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독재자의 영구 집권에 보인 반응을 볼 때 언젠가 미국에서도 그런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헌정 질서를 중단하고 전제 군주가 되겠다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아이젠은 지적했습니다. 2018년 6월 보도 내용입니다. 트럼프 또 김정은 칭찬, 미 언론 독재자 부럽나? 트럼프 대통령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첫 번째, 폭스뉴스와 12일 인터뷰 내용인데요. 김 위원장은 매우 영리합니다. 위대한 협상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생각이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하지만 정말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대답합니다. 네, 하지만 많은 사람들도 나쁜 일을 저지릅니다. 두 번째, 팍스뉴스와 15일 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김정은은 정말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누구도 다른 생각을 하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할 때 그의 사람들은 차렷 자세로 듣습니다. 나도 백악관의 나의 사람들이 그러길 원합니다. 2019년 4월 보도 내용입니다. 트럼프의 스트롱맨 브로맨스, 김정은, 나타냐후에 이어서 LCC까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백악관에서 LCC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장기 집권을 위한 그의 개헌 추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매우 훌륭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6월 보도 내용입니다. 백악관에 14년 더 있을 수도 트럼프 장기 집권 꿈꾸나. 트럼프는 2019년 9월 16일 트위터에 사람들이 내게 백악관에 더 머무르기를 요구할까?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라고 썼다. 그리고 남은 임기 2년과 그리고 재선 성공 시 두 번째 임기 4년을 포함해서 6년의 임기가 남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18년 3월 공화당 후원 행사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석 임기 제한을 철폐한 것과 관련해 우리도 언젠가 그런 걸 해봤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2019년 4월에 백악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는 나는 대통령 집무실에 적어도 앞으로 10년에서 14년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무위키 도널드 트럼프 비판과 논란이라는 데서 캡처한 겁니다. 링크 물론 올려놨습니다. 그는 이제 종신 대통령이다. 종신 대통령 훌륭하다. 봐라, 시진핑이 해나지 않았냐. 우리도 언젠간 시도해볼만 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존 볼턴의 회고록 내용 중에서 한 꼭지 끌어와 봤습니다. 트럼프의 측근이었다가 갈등이 생겨서 돌아선 전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이 2020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트럼프는 시진핑, 푸틴 등 독재자들을 부러워하면서 대통령의 3선 연임을 금지한 1947년 재정수정헌법 22조를 폐지하고 본인도 3선 이상 장기 집권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으며 시진핑과 정상회담 때 실제로 그런 말을 해서 시진핑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사위, 잘 아시죠? 사위 제러드 큐셔너. 이 사람은 백악관 선임 보좌관인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미국 대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2020년 9월 보도 내용입니다. 코언, 트럼프, 김정은, 시진핑과 같은 장기 집권 원해. 마이클 고언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년 이상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2년 이상 집권하겠다고 종종 얘기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그는 당장 헌법 개정을 하고 3선, 4선을 할 궁리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시 주석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왔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장기 집권을 꿈꿔왔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사를 캡처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저는 아무런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바이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캡처해서 올렸고 원본 링크도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트럼프 지지자분들은 바이든이 공산당이다, 미국은 사회주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15억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이미 2년 전부터 미국 FBI에서 내사를 해왔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 발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곧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트럼프가 대통령의 특권을 이용해서 자신의 측근하고 가족 비리에 대한 사법 처리를 억제시켜 온 것처럼 바이든도 같은 식으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이든에 대한 것도 여러 언론 매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곳에서 제 의견을 한마디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운동 경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경기 시합을 할 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아야 게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게임에 나가야 내가 유리할까요? 바이든이 중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한 것은 그의 직무상이었죠. 미국의 상원의원으로서 그리고 미국의 부통령으로서 아무것도 파악도 하지 않고 여행 삼아 다녔다고 보진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을 캡처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위키백과의 내용입니다. 조 바이든에 대하여 정리된 내용을 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제47대 부통령을 지냈다. 2017년 1월 12일 퇴임을 앞두고 1977년 넬슨 록펠러, 1980년 휴버트 호레이쇼 험프리에 이어 부통령으로서는 역대 세 번째로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았다. 바이든이 받은 것은 그 중에서도 특별 훈장으로 부통령으로서는 유일하며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로널드 레이건만이 받은 훈장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 11월 보도 내용입니다. 시진핑은 악당이다. 바이든 등 돌리게 한 7년 전 그날. 바이든은 시진핑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이 사람은 강경하고 현실적인 것을 추구한다. 또 미국의 권력에 의문을 표하며 공산당이 우세하다고 굳게 믿는다. 내 생각에 이 사람은 우리를, 미국을 바쁘게 만들 것이다. 시진핑은 총명하고 매우 도전적인 질문을 할 줄 안다. 그리고 시진핑이 미국의 정치 시스템 운영 방식과 주지사의 권력,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군사와 정보기구에 대해 얼마만큼의 권력을 행사하느냐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는 덩샤오핑 이래 중국에서 누구도 하지 못할 일을 시진핑이 하려고 한다. 시진핑은 정당을 장악하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를 완전히 통제하는 꿈을 꾸고 있다. 2020년 11월 보도 내용입니다. 외교 전문가 바이든의 중국에서는 큰 기대는 금물. 바이든은 상원의원이 된 뒤 한동안 법사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1997년부터 외교관계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공화당 정부의 외교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당론에 반대하는 발언도 거침없이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1991년 걸프전에는 반대했으나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는 찬성했다든가,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 때에는 맨 먼저 무기 금수 조치와 군사 공격을 주장했는데요. 2003년 이라크 침공 때에는 맨 앞장서서 반대를 했습니다. 외교 정책에 대한 그의 노선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로 분류되는데요.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국가들이 다른 주권국가의 일에 때때로는 무력을 써서라도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외교 문제에 대하여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슬로건 아래 미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를 택했습니다. 바이든은 다시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을 만들기 위해 키워드로 내세운 것은 도덕적 리더십이었습니다. 바이든도 대중국 강경파이지만 트럼프와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바이든과 그 주변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 하지만 미중 관계의 틀을 흔들 필요는 없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즉, 전통적 우방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강화하면서 국제기구에서 기여도를 높이고 다자 위기관리 체제를 튼튼히 하면서 인권과 기후변화 등에서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이 중국에 맞서면서 미국의 위상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바이든입니다. 대중국과는 막말 싸움과 극한 대립을 피해 나갈지 몰라도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라는 큰 구도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아시아를 무대로 벌어지는 G2의 패권 다툼과 남중국 해와 서태평양 방어선을 둘러싼 대립과 군비 경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홍콩, 신장 우이그르 인권 이슈를 더 부각시킬 수도 있다. 2020년 11월 보도 내용입니다. 바이든 시대 46대 미국 대통령, 중국과 친구 될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중국과의 1대1 대결 양상이었다면 바이든 시대에는 다자주의에 입각한 국제동맹의 틀 안에서 중국과의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1월 보도 내용, 바이든, 미 반대편에 베팅하지 말라 경고했는데 문 중국경제 블록에 15일 서명한다. 이건 한국 관련 내용 같습니다. 바이든, 아시아, 유럽 친구들이 중국 기술 남용에 맞서야. 바이든, 부통령 때 미 반대편에 베팅 말라 경고. 반면 문 대통령은 오는 15일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 블록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서명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조기 방안도 추진 중이다. 2020년 11월 보도 내용입니다. 바이든, 시진핑 25시간 밀담은 과거지사. 거의 모든 측면에서 미국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2017년 1월 2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내가 백악관을 떠난 이후 크게 위축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과 우방을 위축시켰고 관계를 손상시켰으며 어떤 경우엔 아예 저버리기까지 했다. 따라서 적성국을 대담하게 만들었으며 국가안보 위협을 대처할 수 있는 지렛대를 낭비했고, 좀 더 추가하자면 지난 20년 1월 말 미국 안보센터가 의회에 제출한 대중국 정책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 대중국 정책의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데 유용해 보입니다. 이 단체는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이자 사상 첫 여성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미셸 프로노이가 지난 2007년 민주당 계열 싱크탱크로 창설했지만 이후
공화당 유력 인사들도 가담하면서 초당적인 싱크탱크로 탈바꿈했다. 커트 캠벨, 엘리 레트너 등 바이든 당선자의 대중국 정책을 보좌하고 있는 인물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이 단체는 초당적 대중국 강경론의 집산지이다. 즉, 공화당에서도 이들이 연구해낸 결과물을 가지고 대중국 정책을 핀다는 것이죠.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무엇보다 중국을 단순히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 아닌 미국과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죠. 동아시아에선 중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미국에 앞서거나 최소 비슷한 수준까지 이르렀으며 5세대 이동통신, 즉 5G죠. 이것과 인공지능 등 일부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중국의 기술력이 미국을 앞질렀다고 본다. 대응책은 명확하다. 보고서는 미국의 자체 능력을 강화하는 게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이는 미국 내 민주주의의 복원을 통해 동맹을 재집결시키겠다는 바이든 당선자의 구상과 논리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 흥미로운 점은요,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가 지난 18일 공개한 74족 분량의 대중국 정책 보고서가 이 단체의 보고서와 매우 흡사하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기사 내용입니다. 2020년 11월 보도 내용입니다. 늙은 여우가 온다. 바이든에 긴장한 중국.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미국 대외 정책의 핵심은 동맹의 복원이 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 징벌적 관세 부과, 미국 우선주의 등으로 깨진 동맹 관계를 정비하는 거죠. 중국이 이 부분을 두려워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피벗 투 아시아가 되살아나면서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과의 힘을 합쳐서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는 거죠.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과 동맹국 간 균열을 이용해서 국제무대 입지를 매우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신문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아시아 각국을 돌며 반중 유세를 하던 그 시절이 돌아오는 거죠. 즉,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그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보도 내용입니다. 중국도 미국의 반중 여론이 초당적이라는 걸 잘 안다. 포털 텅신왕은 10월 30일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큰 변화가 없고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더 중국에 강경할 수 있다. 이익 문제에 집착하는 현 트럼프 정부가 더 움직일 공간이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있었을 때 중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더 클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청샤오호 인민대 교수는 9월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바이든은 여러 나라와 협조해 훨씬 더 정밀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대중국 강경 정책의 효과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산당의 입으로 불리는 후시진 환구15 편집장은 딱 부러지게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둘 다 까마귀다. 환상을 갖지 않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의 장기 집권에 대한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바이든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필 것인가에 대한 보도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앵무새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고 여러분의 논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